전북대학생들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의를 거부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군산 어청도 인근 공해상을 바닷모래 채취단지로 지정하려 하자 어장 황폐화를 우려하는 어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 속에 국회가 50일째 공전되면서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등 전북의 주요 현안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양파가 풍년을 이루면서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농민들은 애써 기른 양파를 그대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대 학생들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2학기에도 해당 교수가 계속 강단에 설 경우 강의 거부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 전북대의 늑장 대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 본부 앞에 학내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가해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대처가 미온적으로 비춰지자 학생들이 부착한 것입니다. 지난 3월 인문대 A 교수는 외국인 계약직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해당 학과 학생들은 성추행 혐의 교수의 강의를 거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교수님께서 2학기 때도 수업을 계속 하신다면 여학생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니까 수업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수업 듣는 학생들이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학내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북대의 늑장 대처도 문제입니다. 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업무를 분장하고 공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 교수의 연구실을 옮기는 데까지 한 달 넘게 걸렸고 그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를 두세 번 마주쳐야 했습니다. 학교 측이 사실상의 2차 피해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북대에서는 지난해부터 성비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학교 측은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그런 대응이나 대책 관련된 부분에서 명확하게 학교의 어떤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입장을 조금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책이나 대응이라도 솔직히 좀 듣고 싶거든요. 학생과 교직원 2만 명이 상주하는 전북대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직원이 단 한 명뿐인 것을 보면 과연 전북대가 학내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군산 어청도 인근 공해상에 바닷모래 채취단지 지정이 추진되자 어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바닷모래 채취단지 지정의 첫 절차인 공청회가 어민들의 원천 봉쇄에 무산됐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생업을 제쳐놓고 나온 어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골재업체들이 어청도 인근 공해상에 바닷모래 채취단지 지정을 위해 공청회를 추진하자 결사 반대를 외칩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골재 채취로 서울 남산의 1.5배 면적인 6,200만 제곱미터가 사라지면서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채취 기간이 만료된 지 5달 만에 인근에 또다시 허가가 나면 어장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입니다. 바다가 모래가 없어지면 물고기가 없어지고 그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은 생계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를 하고 집회를 마친 어민들은 공청회장을 온천 봉쇄하며 공청회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골재업체는 어민들의 강한 반발에 결국 공청회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골재업체들은 전문가 용역 결과 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자신들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골재단지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조만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준비하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분들하고 직접 협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는 해수부의 의견 제시를 거쳐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 단지 지정의 첫 절차인
공청회부터 철저히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여야 대립 속에 국회가 벌써 50일째 공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등 전북 현안 관련 법안은 물론 미세먼지 대책 등을 담은 추경안까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폐교된 서남대를 대신해 남원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 개교 목표는 2022년 3월입니다. 하지만 대학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벌써 9개월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개교가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이 지금 제정이 진행 중에 있어서 결론이 난 게 지금 없어서 근거가 되는 그런 게 지금 없어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주에 설립하기 위한 탄소 소재법, 전남에만 지원되고 있는 영광 원전 관련 지역자원 시설세를 전북에 배분하기 위한 지방세법 등도 국회에서 계속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 추경안까지 처리되지 않으면서 시급한 지역 현안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예산은 수소차와 수소 충전소 보급 90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 243억 원, 희망근로 지원 사업 80억 원 등 931억 원에 이릅니다. 불가피 하반기에 추진이 안 되게 되면 특히 이제 군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세먼지 부분도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여야가 책임 공방만 주고받고 있어서 6월 국회도 물 건너가고 지역 현안은 계속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 주요 정당들이 이희호 여사 별세에 일제히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여성운동가인 이희호 여사의 발자취를 추모하고 전북도당에서 송하진 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합동 분향을 실시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이 여사가 걸었던 여성과 민주주의, 인권의 길을 따라 전진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바른미래당도 선도적 여성운동가이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 동지였던 이 여사를 추모하고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지검은 황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상고하지 않기로 해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황인홍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배임 전과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받은 처벌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정의당이 내일부터 전국 동시 당직 선거에 돌입합니다. 정의당은 공고에 이어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전 당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다음 달 13일 개표할 예정입니다. 전북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지역위원장 7명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PK러쉬, 전북 패싱 논란을 놓고 민주당과 평화당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와 공공기관 이전에서 정부와 여당이 부산, 경남 지역만 중시하고 전라북도는 홀대한다는 뜻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평화당이 제기한 이른바 PK러쉬 전북 패싱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앙당이 총선에 앞서 권역별로 현안을 듣고 있는데 이걸 부산, 경남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는 걸로 몰아갔다는 겁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과 국가 예산 등에서도 대통령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며 평화당의 공격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두고 어떤 그 전북 도민들의 지역 감정들, 지역 정서들을 자극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다고 보는데 평화당은 민주당이 심상치 않은 부산, 경남 민심을 의식해 여론조사를 한 뒤 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나서 PK 의원들과 총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금융중심지를 민주당, 그것도 부산 출신 최고위원이
지역에 이해를 앞세워 무산시킨 것이 바로 지역주의라고 맞받았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같은 금융기관까지 줄줄이 빼앗기게 된 마당에 우리 몫을 주장하는 것이 지역주의냐고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스스로 지역주의라고 폄훼해버리는 것들이야말로 집권 여당의 정치 세력들이 과연 지역 발전에 대한 아젠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정부 여당이 전북을 잡은 물고기처럼 소홀히 대한다는 평화당과 충실히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하는 민주당의 말에도 좁히기 어려울 만큼 먼 거리가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양당이 사실상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전북의 친구 발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이른바 전북 패싱 논란은 내년 총선 때까지 지역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김제 스마트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지하수 연보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팜 예정지인 김제 100구에 지하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스마트팜이 건설되면 결국 주변 지하수가 고갈돼 인근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100구가 아닌 다른 곳에 스마트팜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전주 효천지구 LH아파트 행정구역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LH아파트 주민들의 대다수는 효천지구의 우미아파트나 대방아파트처럼 효자 4동에 편입되길 희망하지만 아파트 옆 원주민들은 삼천 3동에 남기를 바라며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조만간 여론조사 비율을 정한 뒤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과 장수 등 전국 23곳 태양광 단지에서 잇따라 발생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화재는 제조 결함과 관리 부실, 설치 부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ESS 화재 사고 원인 조사위원회가 지난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화재 원인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ESS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화재 안전성을 갖춰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양파 농사가 대풍작입니다. 그런데 풍년의 역설이라고 하죠.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서 애써 기른 양파를 수확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초여름 햇살 머금고 실하게 연근 양파들. 그런데 한편에선 밭을 통째로 갈아엎습니다.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까 별 수 없이 꺼내든 고육책입니다. 바스라져 나뒹구는 양파를 보며 농민은 씨름합니다. 무한한 노력을 쏟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양파를 키웠는데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은 누구 못지않게 가슴이 아플 겁니다. 올해 양파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겨울 큰 추위가 없었고 적당히 내린 봄비 덕에 대풍을 이루면서 생산량은 평년보다 25%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보통 킬로그램당 700~800원 하는 양파 가격은 지난 주말 기준 418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른바 풍년의 역설인데 여기서 출하를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이처럼 폐기 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을 안정시키려 정부와 지자체, 농협도 부심입니다. 산지 폐기와 함께 수매, 수출 등으로 전북에서만 시장으로 나갈 물량 11,000톤을 막기로 한 가운데 양파, 김치 담그기 등 소비 촉진 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출 확대를 통해서 소비도 이제 진작을 하고 수확기에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서 생산비도 절감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작을 맞이한 농민이 역설적인 씨름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수급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가 50% 감면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기간은 산업과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전주의 시내버스 요금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가 발급됩니다.
전주시는 시민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카드사에서 10% 할인, 전주시가 추가로 20%를 할인하는 알뜰 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드사 10% 할인을 받으려면 전월 실적이 30만 원을 넘어야 하고 전주시의 20% 마일리지 할인을 받으려면 월 11회 이상 버스를 타야 합니다. 카드는 인터넷에서 알뜰 교통카드를 검색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도 유독가스 중독 환자 치료를 위한 고압산소 치료가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고압산소 치료기 설치비 지원을 신청한 6개 병원 가운데 원광대 병원과 전주 대자인병원의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 병원에는 10인용, 대자인병원에는 1인용의 고압산소 치료기가 설치됩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강과 호수에 있는 유람선과 오리배 사업장에 대해 안전 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웅포 유람선 사업장과 전주 덕진공원 오리배 사업장 등 4개 시군 유선 사업장에 인명구조 장비와 선박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자와 선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첫 미투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극단 여배우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고 피해자 가운데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여배우 송원 씨의 첫 미투 폭로 이후 여배우 3명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5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어제 아침 8시 반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27살 양 모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뒤 성폭행하려다 시민들이 몰려들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목격자 진술과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순창 28, 남원 16.8, 전주 10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현재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밤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비는 내일 오후 한때 동부 내륙에 5에서 20mm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